자, 그럼 저희가 오늘은 김병현 선수로 한번 일대기 한번 쭉 풀어보도록 네. 하죠. 지난주에는 이제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저희가 말씀드릴 것들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정말 많았는데 김병현 선수도 사실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에피소드로 않다고. 치면은. 네,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죠. 김병현 선수 이제 어디 출생,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이거부터 한번 쭉 네.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김병현 선수는 1979년에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고요. 네, 뭐 수정초등학교 졸업했고, 네. 뭐 광주일고, 성균관대 이렇게 학업을 마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이 성균관대 법학과에 또 입학을 하면서 오, 법을 참 좋아하시네요. 네. 이 훗날까지 쭉 이어지게 될 별명의 또 시초를 또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균관대 재학하던 당시에 이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죠. 이제 박찬호 선수가 참여를 했었던 요 방콕 아시안 게임의 대표팀 이제 대학생으로 이제 같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4차전에 중국전이었죠. 네. 그때 8타자 연속 삼진 포함 6이닝 12탈삼진 야. 무실점을 기록을 했었죠. 네, 이때 당시에 이 8타자 연속 이 삼진을 잡아내면서 이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관심을 또 끈 것은 물론이고 네. 이 김병현 선수가 왜 메이저리그 진출을 결심했는지 이게 이때 당시에 방콕 아시안 게임 때 네. 이런 되게 웃기더라고요. 박찬호 선수가 던지는 걸 보고서 저 정도면 나도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참. 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김병현 선수가 원래는 오버핸드로 던졌었대요. 네. 그러니까 이걸 중3 때 이제 이 전향 언더핸드 스로로 이제 전향을 하고 이게 또 잘 맞으면서 대학교까지 또 잘 가고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이 본격적으로 스카우트들의 관심을 받게 된 거는 이제 한미 대학 국가대표 대항전에서 6.2이닝 동안 삼진 15개를 잡아내면서 이제 완전히 눈도장을 찍습니다. 이 BK가 별명이잖아요. 네. 본투 BK. 그러니까 삼진을 위해 태어난 사람. 음. 이라는 이 별명이 붙을 정도로 탈삼진 능력이 정말 전성기 시절에는 어마어마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진짜 아마추어 시절 때부터 이 삼진을 잡아내는 능력 하나만큼은 다 추종을 불허했던 네. 김병현 선수인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잠깐 플레이 스타일 얘기하자면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언더핸드죠. 완벽하게 이제 정대현 선수처럼 밑으로 90도로 던지는 언더핸드는 아니지만 네. 사이드 스로우라고 하기에는 좀 더 팔각도가 낮은 그런 변형 언더핸드인데 이런 투구 폼으로 150km 넘는 공을 던진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뭐 오버핸드로 치면은 160km 던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또 이 김병현 선수의 프리즈비 슬라이더 혹은 이제 업슛 요 두 가지 구종이 또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잖아요. 그렇죠. 프리즈비 슬라이더는 프리즈비 원반이 있죠. 그것처럼 이제 옆으로 휘어지는 만화처럼 휘어지는 슬라이더였었고 업슛은 언더핸드가 밑에서 커브를 던지기 때문에 네. 실제로 위로 떠오르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구종은. 그러니까 라이징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실제로는 떠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네, 떠오르는 듯이 느껴지는 구종인 거고요. 라이징 페스티벌은 업슛은 실제로 떠오릅니다. 네, 실제로 떠오르는 변화이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타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치기가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김병현 선수가 이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게 1999년 1월인데 이때 계약금이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225만 달러인데요. 이게 지금까지도 깨어지지 않는 한국인 역대 최대 계약금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아니고 조금 지난 일이지만 이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는 그 미구엘 카브레라 선수 있잖아요. 카브레라 선수의 계약금이 180만 달러였대요. 네. 근데 김병현 선수가 더 과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를 현재로 환산을 하면 계약금만 거의 뭐 1,000만 달러 가까이 되는 그런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엄청난 계약을 받고 입단을 했고요. 입단해서도 자기가 왜 그런 돈을 받는지를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마이너리그를 3달 동안 졸업해버렸습니다. 네. 뭐 1년 뛰고 그런 거 없이 그냥 3달 동안 6승, 뭐 평균자책점 2점대 초반을 기록하면서 그래요. 바로 메이저리그에 콜업이 되죠. 그러니까 AA, 트리플 A를 3달 만에 이제 돌파를 했는데 보통 뭐 메이저리그에 데뷔하지 못하는 선수들도 정말 많고 이 특급 유망주라고 하더라도 뭐 한 시즌 혹은 진짜 짧아도 2시즌은 마이너리그에서 좀 썩는 게 일반적이죠. 네, 정말 특수한 사례인 커쇼도 마이너리그에서 2년 반 동안 있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김병현 선수가 배운 거라고는
사인 보는 방법 이거밖에 없었다고 본인이 네. 이제 회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마이너리그에서 있었던 기간 자체도 짧았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김병현 선수는 언더핸드였는데 이때 메이저리그에 언더핸드로 던지는 투수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던져라. 이건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김병현 선수의 이 투구 밸런스가 깨진 다음에 회복하는데 오래 걸린 것도 누가 어떻게 던지라고 알려줄 수가 없는 투수였기 때문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독특하고 또 드문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투수 코치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방법이 좀 없었습니다.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우여곡절은 아니죠. 3달 만에 마이너리그를 박살내고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김병현 선수 이 데뷔전이 또 매치전이더라고요. 네, 매치전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클린업 트리오를 상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제일 잘 치는 선수는 피아자였는데 그렇죠. 피아자 삼진으로 잡아내고 네. 이제 3자 범퇴로 막아냈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마이너리그를 3달 만에 박살내고 메이저리그에 올라와서 데뷔전부터 피아자를 삼진으로 딱 잡고 내려가니까 이 신인 투수에 대한 기대감이 진짜 어마어마했고 반응도 굉장히 폭발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때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창단 초기부터 발빠른 보강으로 상당히 강팀으로 일찍 도약을 했지만 이때는 신생팀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병현 선수에 대해서 거는 팬들의 기대가 정말 엄청났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데뷔 시즌을 이제 1승 2패 27.1이닝 동안 삼진 31 잡아내면서 4.61로 끝을 마쳤는데 이제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김병현 선수의 전성기가 또 시작됩니다. 그렇죠. 2000년 전반기에는 활약이 굉장했어요. 2승 3패 14합 세이브에 평자책점도 2.12를 기록했는데 후반기에는 좀 부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선수 본인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선발을 하고 싶은데 자꾸 불펜 등판을 하니까 동기부여도 안 되고 그렇지. 뭐 그랬던 거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진짜 2000년에도 최고의 활약 2승 3패 14세이브 평균 자책점 2.12를 기록을 하다가 후반기에 완전히 무너져가지고요. 선발하고 싶어서 이에도 평균 자책점이 4점대였죠. 그렇습니다. 김병현 선수의 본격적인 이제 정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정점은 역시 2001년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김병현 선수에 대한 기억, 이 강렬한 기억을 갖고 계시는 게 바로 2001년의 기억이 아닐까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이때 일단 기본적으로 월드 시리즈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었고요. 선수 본인으로서도 두 번째로 좋은 시즌을 만들어냈었죠. 이때 5승에 19세이브에 98이닝이나 던져서 탈삼진도 113개나 잡아내고 평균자책점도 2점대, 2.94를 기록했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월드 시리즈로 가는 과정에서는 챔피언십 시리즈까지 포스트 시즌에서도 6.1이닝 동안 무실점, 세이브도 3개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2001년 당시에는 원래 애리조나 마무리 투수 맨멘타이 선수인가요? 이 맨타이 선수가 사실은 2000년까지는 마무리 투수로 있었는데 이때 토미존 수술을 받으면서 장기 이탈을 했고 그 자리를 이제 김병현 선수가 또 맡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선수 본인도 이 시즌에는 상당히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랬는데 이제 월드 시리즈 4차전에서 충격의 동점 홈런에 이은 끝내기 홈런 맞고 5차전에서 또 동점 맞고 그러면서 이게 애리조나가 3승 1패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김병현 선수가 연속 불론을 저지르면서 3대3 동률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거의 애리조나가 3승 1패까지 시리즈를 가져간 거면 한 경기만 따내면 바로 월드 시리즈 우승하는 거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시리즈가 기운 상황이었는데 이 김병현 선수의 어떻게 보면 좀 극적인 이 드라마가 좀 있었습니다. 이때 근데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포스트 시즌 포함해서는 불펜 투수로서만 104이닝을 넘게 던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는 말도 안 되는 혹사죠. 지금 메이저리그 마무리 투수들은 보통 한 70이닝을 던지지 않습니다. 70이닝 던지면 많이 던지는 거죠. 70이닝을 많이 던지는 건데 이때는 뭐 혹사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뭐 100이닝 그냥 던지게 시켜가지고 지쳐 있었는데 4차전에 이미 지쳐 있는 상태에서 홈런을 2방이나 맞았잖아요. 2.2이닝을 던졌습니다. 근데 다음 날 그냥 바로 올렸어요. 2.2이닝 던진 선수를. 야,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때 당시 굉장히 이 뭐라 해야 될까 체력적으로 음. 지쳐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다른 동료들도 그걸 알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 세 번째 홈런을 맞고 나서 네. 그러니까 이제 스캇 브로셔스 선수에게 동점 투런을 맞고 나서 네. 김병현 선수가 딱 마운드에 딱 주저앉습니다. 네. 그 왜 주저앉았는지 아세요? 그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우승 망했다. 나 때문에 우승 망했다. 그것도 네. 물론 있었겠지만 그때 홈런을 딱 맞는 순간에 김병현 선수의 머리에 음. 한 선수의 얼굴이 딱 떠올랐다고 합니다. 베테랑 투수 누구였죠? 마이크 모건이라는 투수가 있었는데 맞아, 맞아. 요 선수가 이 시즌이 끝나면 나는 이제 야구 그만하려고. 근데 내가 이 선수가 우승 반지가 또 오랜 커리어 동안에 한 번도 없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김병현 선수 모건이 형 우리 모건이 형 반지 끼워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주저앉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때 당시에는 본인도 굉장히 힘들었고 이거 월드 시리즈 우승 못하면은 은퇴하려고 그랬대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6차전, 7차전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네. 심적으로. 그랬는데 어떻게 랜디 존슨이랑 커츠 실링이라는 위대한 원투펀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애리조나가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자, 랜디 존슨이 이 5차전이었나요? 아니지. 7차전이었죠. 네. 이 6차전에 선발로 나오잖아요.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6차전 선발로 나오고 7차전은 이제 마무리 투수로 음. 랜디 존슨이 나와가지고 이 시즌을 끝내는 그때 기억이 아주 강렬하게 네.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2년 다행히도 이 김병현 선수가 전 시즌의 아픔을 잘 추스리고 이때도 최고의 활약을 또 펼쳤습니다. 그렇죠. 이때는 8승 36세이브 84이닝 평균 자책점 2.04. 야, 이게 베스트 시즌이죠. 그렇습니다. 이때도 올스타 게임에 또 음. 출전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 네. 시즌에는 박찬호 선수가 올스타전에 출전을 네. 했고 이제 2001년에는 이제 김병현 선수가 또 출전했습니다. 근데 성적은 또 좋지 못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김병현 선수가 이 시즌에 2003 시즌입니다. 이때도 보스턴으로 넘어가서 불펜으로 꽤 괜찮은 활약을 또 펼쳤어요. 잘했어요. 네, 엄청난 활약을 펼쳤죠. 이 시즌 평균 성적이 9승 16세이브에 뭐 선발이 포함되긴 했지만 122이닝 122.1이닝 네. 평균 자책점도 3.31.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약간 까먹었었던 거를 이제 보스턴에 가서 불펜으로 메웠던 그런 그렇죠. 시즌입니다. 근데 이때 사건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이때가 2003년이잖아요. 네. 전설의 그 법규 사건이 이때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2003년 디비전 시리즈였는데 이 사실 김병현 선수가 이때 왜 요거를 했을까요? 네, 법규. 네.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이 전 경기에서 본인은 마무리잖아요. 네. 잘 던지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자 1, 2루일 때 김병현 선수를 교체를 해요. 이닝 중간에. 그래서 다른 투수가 올라와가지고 그 경기 졌거든요. 그래요. 근데 김병현 선수는 그거를 그렇게 진 건데 내가 올라왔다고 페니이 파크 관중들이 왜 야유를 해? 그러니까 김병현 선수는 이때 당시에 그거 내가 계속 마운드 있었으면 난 막을 수 있었는데 마무리 투수를 강판시키고 올린 투수가 블론 세이브 이제 패전까지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다음 날에 갑자기 보스턴 팬들이 김병현 뭐 이러면은 헷가닥 한 거죠. 거기다가 김병현 선수는 이때 좀 예민한 상태였다고 그랬잖아요. 부상도 부상이고 좀 이렇게 이때 좀 이렇게 내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맞습니다. 임대영님 결코 실드를 프로야구 선수가 그럴 순 없지. 관중한테 그러면 안 되죠. 법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임대영님 헐크호건처럼 검지를 세우렸는데 중지를 잘못했다는 설. 아쉽지만 가운데 손가락이었습니다. 이래서 참 이 무리를 빚었죠. 이때 당시에 팬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고 이 언론을 통해서도 김병현 선수가 이 포화를 맞았었던 순간입니다. 진짜 김병현 선수가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나락으로 사실은 좀 빠지게 되는데 이때 지금 뭐 망했는데 뭐 어때? 본지 기자를 폭행하기 직전의 사진 뭐 이런 거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김병현 선수 약간 순간 사진 찍으면 이렇게 헷가닥하는 눈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지. 가만히 있어도 눈 깜빡하는 거 찍으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 순간에 찍어놓고선
그거를 아마 사진도 스포츠 여러 장 신문 찍어놓고 안 나온 거 이렇게 했을 대문짝만하게 거야. 했다니까요. 맞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 굿데이 스포츠 이제 네. 지금은 폐간된 음. 스포츠 신문인데 이때 요 사건이 좀 있었었죠.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네. 김병현 선수가 자주 다니는 헬스클럽 앞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대요. 네. 이제 김병현 선수가 보통 이제 비시즌 때는 조용히 들어와서 뭐 지인들이랑만 잠깐 얼굴 보고 운동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 스포츠 언론들이 굉장히 좀 안 좋게 이 그렇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랑 인터뷰를 안 해주니까 음. 네, 좀 불만이 쌓여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헬스장 앞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이거 인터뷰 안 해주면은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협박성 이제 고압적으로 이제 행동을 한 거죠. 어쨌든 월드 시리즈 우승을 했거든요. 네. 이때 보스턴이. 보스턴 레드삭스가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하면서 이제 김병현 선수는 감비노의 저주 깬 애 아니야. 그렇죠. 김병현 선수는 이제 월드 시리즈 양대 리그 월드 시리즈 우승 반지를 또 이제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콜로라도 로키스로 2005년에는 김병현 선수가 네. 이적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사실 저니맨 생활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뭐 사실은 관중한테 이 법규도 한번 했고. 그렇지. 그럼 보스턴 팬들 네. 앞에서 공을 던지기가 쉽지 않았겠죠. 거기다가 뭐 이제 감독이랑도 여러 번 싸웠고 여러 구단에서 또 이제 사실 훈련을 열심히 하는 선수도 아니었고 그렇죠. 솔직히 그러면서 찍힌 거죠. 네, 찍히면서 이제 저니맨 생활이 시작이 된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부상 여파로 인해서 투구 밸런스를 전혀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중에 이제 김병현 선수가 얘기를 하기로는 2001년, 2년 이때 당시에는 사실 전성기잖아요. 이 전성기 때에도 이게 아닌데 뭔가 이게 내가 던지고 싶은 공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해오면서 던졌는데 이제 2003년에 부상을 입고 나서는 이때 공도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해서 좀 슬럼프를 깊게 겪게 됐습니다. 일단 콜로라도 로키스로 가서는 선발 투수를 보장받았는데 네. 5승 12패에 뭐 이닝도 148이닝밖에 소화를 못했고 평균 득점은 4.86이었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 또 이 베리 본즈에게 베이브 루스의 기록을 넘는 715호 홈런, 개인 통산 715 홈런을 또 헌납하는 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또 있기도 했었습니다. 2009년에 그 WBC 합류를 강하게 열망했으나 네. 여권을 잃어버려서 합류하지 못했던 그 사건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김병현 선수가 이 의욕은 굉장히 있었는데 뭔가 이 운이 여러모로 없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권을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그게 말이 되냐 맨 처음에는 말이 그쵸. 되냐 이거 가기 싫어가지고 이거 하는 거 아니냐 김인식 감독이랑 짜고서 이거 안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레알로 정말로 여권을 잃어버려서 다음날 여권 찾은 다음에도 연락을 했었대요. 근데 이미 잃어버린 건데. 이미 그 기한이 또 끝이 났었었고. 뭐 여기서 여권 잃어버린 사건 하니까 생각나는 일화들을 그냥 쫙 풀어보죠. 네. 반지 잃어버린 사건. 그래요. 그러니까 이 KBO가 이 명예전당에 이 전시하기 위해서 월드 시리즈 우승 반지를 좀 기증해 줄 수 있겠느냐 이랬을 때 뭐 김병현 선수 성격 아시잖아요. 뭐 쿨하게 그래요. 내가 그거 할게 그랬는데 집에 가서 찾아봤는데 없는 거야. 그때도 이제 욕 많이 먹었죠. 욕 많이 먹었어. 이게 말이 되냐? 아까운 거다. 그때까지는 김병현 선수의 캐릭터를 정확하게 몰랐던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김병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마이너리그를 오갈 때 계약 못 하고 이럴 때는 많이 국내 팬들에게 그 캐릭터가 좀 이상한 사람, 기인 뭐 이런 식으로만 설명이 됐었지 지금같이 약간 좀 좋은 이미지로는 사실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잃어버렸었고요. 그것도 이제 차 트렁크에서 발견을 했어요. 네. 발견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기증하겠다고 뒤늦게 말을 했지만 그때는 이미 이때는 늦었죠. 그렇습니다. 2016년에 트렁크 청소하다가 또 찾았다고 얘기를 했고 어쨌든 이제 2009년에는 이 WBC도 나가지 못하고 팀도 찾지 못하면서 한 시즌을 쭉 놀았어요. 이제 2010년에 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했지만 이 본인이 몸 상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을 또 던지기 싫었다. 뭐 이런 식으로 김병현 선수가 나중에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쉽게도 김병현 선수의 이 미국 생활은 2010년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2011년에는 도호쿠 라쿠텐 골든 이글스 이때 당시에는 거기서 이제 2군 생활만 하다가 갑자기 그해 겨울 넥센과 계약을 맺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KBO 리그에 복귀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뭐 기아 타이거즈 고향 팀으로 가서도 2년을 뛰고
2016년에는 2군에서만 있다가 결국 방출당하고요. 2017년에 도미니카 윈터리그에 갔었지만 딱히 경기를 뛰진 않았고 그래요. 이후에도 계약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이제 진짜 끝이겠거니 했을 때 2018년 호주 멜버른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2018년 호주에서 뭐 구속은 130km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지만 볼의 회전이나 뭐 움직임이 20대 초반의 그것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이제 여한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게 참 감동이었던 게 왜 김병현 은퇴하지 않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었어요. 그렇죠. KBO 리그 통산 평균 자책점도 6점대이고 정말 이제 한물관 선수가 왜 이렇게 끈질기게 야구를 붙잡고 있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처음부터 님이 잘한 적이 있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정도로 사실은 김병현 선수가 마지막으로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때는 2003년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전임맨 생활하면서 이제 부진 속에서 간신히 선수 생활을 좀 이어왔거든요. 그게 더 감동이었던 이유는 제가 아는 김병현 선수 그리고 또 김병현 선수 동료들의 증언, 김병현 선수 본인의 인정한 걸 보면은 뭐 전성기 때 사실 더그아웃이랑 라커룸에서 만화책 읽고 그렇죠. 플스하고 게임하고 그게 너무 신기했대잖아요. 훈련 지각하고. 네, 데이비드 오티즈가 맨날 플스만 한다고 뭐 그렇게 말했던 선수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리고 뭐 박찬호 선수 던지는 거 보고 나도 메이저리그 가도 되겠는데 이런 자신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야구를 좀 쉽게 생각했던 게 마이너리그에 있을 때 쟤네 야구 못해. 네. 배울 거 없어. 뭐 아니면은 뭐 일본 대표팀 상대하는데 쟤네 만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러나 만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은 그런 소리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 알려진 김병현은 열심히 하는 선수가 아니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래도 끊임없이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요. 네. 계속해서 본인이 찾고 싶어한 그때의 밸런스를 위해서 계속 선수 생활을 이어왔구나. 뭐 이런 점이 좀 약간 감동적인 포인트로 다가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아까부터 저희가 이 앞에다가 깔아놓고 있고 여기 현우 선배 앞에 이 나와 있잖아요. 요 야다. 저희가 이 한마당 이 런칭한 지 1년이 넘었죠? 제가 거의 1년 몇 개월이 됐는데 1년 몇 개월 만에 또 이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이 야다 마이 히어로 폼 클렌저와 야다 마이 히어로 올인원. 이 올인원이 뭐냐? 스킨과 로션을 한 번에 편리하죠. 저 이거 써요. 저같이 올인원 씁니다. 저도.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스킨 따로 바르고 로션 따로 바르고 귀찮거든요. 올인원 쓰십니까? 그래서 제품? 저도 올인원 씁니다. 저도 올인원 쓰고 맞습니다. 있는데 진짜 편해요. 자, 저희 화장품 이 전문 업체 야다에서 남성용 올인원 화장품 폼 클렌징 그리고 이 아래 있는데 이 손 소독제까지 또 협찬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게 한 세트씩 이제 이 협찬을 해주셨고 원래대로면 이제 위원님 것까지 저희가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요거는 다음 주에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일단 좀 써보고 다음 주에 저희 후기를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MLB 한마당 시청자분들도 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뻔하잖아요. 사실 다 남성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여성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성 시청자분들은 이미 또 쓰시고 계시는 거 이 라인업이 또 있으실 거고 라인업도 있으실 것 같고 저희 남성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한번 이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그런 게 이 남성용 화장품이요. 여성분들이 쓰기에도 이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질이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더 비쌉니다. 잘 보면. 남성용 왜 더 비쌀까? 몰라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라이브 요 하단에 이 자세히 보기죠. 이 더보기 이쪽 누르시면 이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도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또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가 또 다음 주에도 한번 써보고 이거 후원 받았으니까 협찬 받았으니까 또 한번 써봐야죠. 제가 이 가끔가다 피부가 평소에는 굉장히 또 하얗고 좋은 편인데 가끔가다 뒤집어질 때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또 써보고 후기를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